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자 노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그걸 다루지를 못했는데 이 문제를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의 이 주고받았던 문자 폭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그 문자 해프닝이 또 발생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 일이 생긴 것처럼 지금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밤중에 8월 13일 날 밤 8시 9시 고경에 유상범 의원이랑 나눈 문자고요. 저는 그 당시에 평당원이고 평의원입니다. 비대위원이 되기 훨씬 전이죠. 8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대표가 이런 막말을 당원과 당원들에게 난사했는데 어떻게 윤리위가 경고 한마디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 못합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번 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보도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뭐 거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영어 글라디에이터. 예, 방금 이제 이런 말들 때문에 당 윤리가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위에 이제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그 전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 유상범 의원 간의 윤리위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간에 기소가 되면은 당연히 뭐 제명해야죠라는 문자가 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라고 하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문자가 갔는데 저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하신 주고받은 문자인가 아니면 비대위원장 되기 훨씬 전에 8월 13일 날 뭐 평범한 평의원 선에서 그냥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은 단순하게 주고받은 말인가 이제 요게 지금 논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은 먼저 발언 기회 드릴까요? 마지막에 드릴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먼저 보셨으니까. 예. 예, 정진석 위원장이 뭐 본인이 밝혔듯이 저게 이제 8월 13일 날 예. 이준석 그 당 대표의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많은 의원들 당원들이 좀 붕괴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정진석 위원장 당시 정진석 그 의원 부의장이 이제 윤리위원회 한 사람이었던 이제 유상범 이제 의원에게 뭐 중징계 중에 뭐 해당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자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상범 의원이 뭐 기소되면 뭐 제명해야죠 이런 어떤 문자가 나온 건데 사실 다시 한번 문자 때문에 다시 뭐 유상범 의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퇴했어요. 난데없이 뭐 자기가 이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하면서 이제 어제 이제 사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큰 뭐 의미를 뭐 부여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많은 이제 당내 그 분위기에서 이준석 그 당대표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결과에 대해서 많이 좀 주시를 좀 하고 있다. 현재 당내 분위기는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장님, 징계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거 유상범 의원이 이제 썼던 글이고 8월 13일에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그쪽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얘기했던 건 당 지도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또 여기에 있는 윤리위원 간의 모종의 뭔가가 은밀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비난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이제 해외 출장 가면 항상 생기는 그런 일은 전혀 아니었죠. 8월 13일 조금 전에 이제 싱크로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기왕이면 그 양두구용 얘기보다는 정진석 의원을 대상으로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다 험지 출마이라 했던 내용들을 썼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정진석 의원이 저땐 부의장 평의원 신분이었는데 저런 그날 말을 저 했는가? 토요일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둘 수 있겠는가? 추가적인 경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상범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건데 그 내용 뒤에 뭔가 답장을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밥이랑 같이 먹자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 예. 흘러나왔던 거라 이를 두고 과도하게 무슨 지도부가 같이 개입된 것처럼 추측하고 추정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얘기 드립니다. 자신을 추가 제명할 경우에 11.5 군사 쿠데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암시한 이준석 전 대표.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이제 문자 해프닝 예. 말씀하시는데 해프닝이 아니고 본질이죠, 본질. 예. 그냥 뭐 우연하게 생긴 일도 예. 아니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8월 13일 날 문자를 보냈건 9월 13일 보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되기 전이든 비대위원장 되고 난 뒤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8월 13일 전이든 그 후든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윤핵관들이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포함해가지고 당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 있다, 한 몸이 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본질이죠. 해프닝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유상범 의원은요, 윤리위원 사퇴가 아니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은요, 비밀 유지 의무 기능이 있어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정진석 의원하고 문자로 주고받았다. 또한 한번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이준석 징계해야 된다, 뭐 제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윤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창피한 줄 알으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부적절한 저런 문자를 통해서 윤리위원 사퇴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가서 이준석 대표 제명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범죄 혐의가 입증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도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지금 뭐 10초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좀 반론계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게 박원석 의원님만 제가 입장을 좀 못 듣긴 했는데 이거는 좀 다음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